짓다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동사를 꾸미는 잘이라는 부사겠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죠. 다시 우리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해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보세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요. 선생님인데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이렇게 써볼게요. 예쁜 선생님. 좀 민망하네요. 이게 형용사잖아요. 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걸 형용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사, 달린다. 이건 동사죠. 달린다. 동사잖아요. 동사도 꾸며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달린다? 잘 달린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건 뭐라고 그러죠? 이걸 부사라고 그러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고요. 명사는 아시죠? 이름, 사람이나 물건 이름, 책상, 프로젝터, 스크린, 가방 이런 것들을 명사라고 하죠. 선물, 평화, 노력, 사람 이런 건 명사죠. 명사를 꾸미는 거는 형용사. 그 다음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하잖아요. 동사를 꾸며주는 거 부사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책을 짓다. 책을 쓰다. 그런데 쓰는데 어떻게 써요? 잘 써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고 얘는 뭐예요? 서술하고 이 서술의 목적어 뭔것을 쓰다. 뭔것을 저술하다 그랬으니까 뭘 저술해요? 책을. 얘가 목적어죠. 동사에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그 동사가 있고 이거를 자동사라고 하고요. 달린다. 그럼 목적어 필요 없죠. 근데 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그 뭘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요? 목적어. 여기 보시면 짓는다. 짓는다니까 동사고 뭘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타동사죠. 타동사의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우리는 밥을 먹는다 그러는데 한문이나 영어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서술어기 때문에 목적어예요. 책을 짓는다. 그런데 어떻게 지어요? 짓는다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잘 짓는다 꾸며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부사가 되겠죠. 착한 숫자는 착하다는 형용사보다는 착한 아이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착한 사람, 착한 군주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형용사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보다는 부사로서 잘 일하는 부사로서 동사를 꾸며줄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한빛 손자병 뽑을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고 제가 명심하는 건데요. 이 윗사람 노릇할 때 명심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원만한 사람이죠. 원만한 것이거나 근데 그건 사람일 것 같아요. 잘 싸우는 사람이죠. 장수 중에 잘 싸우는 사람은 구지어세. 그때 하셨잖아요. 우리 구하다, 지. 전치사가 나왔어요. 전치사 이 뭐죠? 에서잖아요. 에서. 그다음에 여기 녹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나, 둘, 셋.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세요. 선전자. 이게 싸우다라는 동사니까 앞에 뭔가 서술 꾸며주는 말이 지금 부사겠죠. 어떻게 싸워요?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잘 싸우는 장수를 말을 해. 잘 싸우는 장수. 병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수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자 나왔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중요한 문장이에요. 오자가 나왔죠. 오자가. 그러면 눈을 크게 뜨시라고 했죠.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돼요. 명사. 이건 뭐예요? 새. 예, 기세, 사기 이런 거예요. 이건 뭐죠? 사람. 명사 나온 거 맞네요.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자 앞에는 뭐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자 앞에는 서술어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볼까요? 책망하다 그런 뜻이죠. 책망하다. 사람에게 책망하다. 이 어자가 에서, 에서 이런 뜻인데 가끔 을로 써요. 을로. 여기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새에서 그것을 구하다 그렇게 되잖아요. 새에서 그것을 구하다. 여기 서술어가 뭐예요? 구하다죠. 구하다잖아요. 여기 보세요. 잘 싸우는 장수는 새에서 그것을 구해. 그것이 승리겠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가 나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데 서술어가 아니고요. 서술어가 어디 있어요? 한 칸 앞에 있죠? 그렇습니다. 가끔 어자 앞에 서술어가 바로 오는 게 어자는 전형적인 용법이 어자 나오면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뒤에는 명사가 나오고 앞에는 서술어가 나와요. 가끔 서술어가 한 글자 앞에 있을 때도 있어요. 한 글자 앞에 이런 경우예요.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에서로 쓰였는데 여기는 뭐뭐 을로 쓰였어요. 책망하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책망 누구 탓하는 거예요? 사람을 타인을 책망하다. 여기는 책이라는 말이 서술어 맞네요. 어자 뒤에 명사가 있고 앞에가 서술어가 있어요. 타인을 책망하다. 불이 있으니까 타인을 책망하지 않는다. 남 탓하지 않는다. 상수가 자기가 기세, 사기를 잘 올려갖고 이길 공리를 하지 아랫사람 책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싸우는 사람. 문제는 새에서 이게 없으면 좋겠어요. 새에서 구하다. 그런데 뭘 구하는지가 나와야 되니까 지는 뭘게요? 전쟁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승리죠. 새에서 승리를 구하지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교장이 그래야죠. 자기가 똑똑하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아랫사람은 뭐라고 못해요. 잘 싸우는 장수는 잘 싸우는 자는 새에서 그것을 구하지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이 전형적인 문장이에요. 부사. 싸우다는 말을 꾸며주는 부사. 선이 착하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잘 싸워요. 싸우긴 싸우되 잘 싸워요. 싸우다는 말을 꾸며주는 부사로 쓰였고요. 이거는 동명사 만들 때처럼 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 말하는 사람. 때로는 장소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이 사람 자자잖아요. 사람 자자. 잘 싸우는 장소는 무엇을 구하다. 타동사고 목적어가 나왔는데 여기 어가 있으니까 새에서 전형적인 문장이죠. 이런 문장이 있고 이렇게 서술어가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죠. 이게 전형적이죠. 사람을 책망하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자 앞에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 칸 가서 위에 있는 경우도 있다. 기억해 두세요. 또 선은 그런 뜻이고요. 뭐뭐과 더불어 이게 전치사입니다. 더불어 뭐뭐과 더불어 누가 더불어요? 이사와 더불어. 이사 아세요? 이사. 변절한 지식인의 전형이거든요. 이사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높은 직에 올려줬더니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기 변화 불리고 자기 이기나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변절한 지식의 전형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때문에 시황제가 중국을 그 어렵게 통일했는데 시황제 통일진 나라가 15년밖에 안 하고 망해요. 시황제가 순행을 하다 죽거든요. 순행하다 죽어요. 그런데 이 시황제한테는 똑똑한 아들이 있었어요. 부소라고 부소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부소라는 아들도 있었고 몽염이라는 뛰어난 장수도 있었는데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조언을 많이 해요.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소리가 시황제가 이게 듣기 싫어서 너 내가 몽염 장군을 만리장성 쌓으라고 북쪽에 보내놓는데 너 감시해. 왜요? 병력을 주면은 돌려갖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을 시켜서 부소를 시켜서 너 무명비 장군 감시하고 있어. 그리고 보냈어요. 보낸 사이에 순행하다가 시황제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순행했던 사람이 환관 조고라는 사람하고 이사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진짜 참 최고의 참모예요. 시황제한테. 그런데 환관 조고가 보니까 다음 황제로 부소처럼 강직한 사람이 황제가 되면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사를 꼬드겨요. 우리 그러지 말고 둘째 아들 호해란 이 둘째 아들은 등신 같으니까 호해를 황제로 옹립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죽으자. 이사가 여기 꼬드기에 넘어가서 시황제가 안 죽은 척 하려고 썩어갖고 막 저기 생선 냄새가 났다. 생선 비린내 났다 오잖아요. 이래갖고 여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부소하고 몽염장군을 죽이고 이제 둘째 아들 호해를 이 두 번째 황제로 앉힌 다음에 국정을 농간하는데 결국 조고한테 이사도 죽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요. 그게 지록위마란 말이에요. 지록위마. 네. 황간 조고가 얼마나 권세가 있었던지 지록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 사슴을 놓고 저거 말이지 그러면 아이 사슴이다 그럼 죽는 거예요. 대신들이. 그러니까
지록이 말이 조부한테 나온 말이에요. 이 변변한 지식의 전율이거든요. 근데 이 한비자하고 함께 이게 잘 보면은요, 얘는 전치사하고 얘는 부사예요. 함께는 부사고요. 이것도 더불어 함께 그러니까 우리말로 볼 때는 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얘는 이사와 함께, 이사와 더불어. 이거는 전치사거든요. 그리고 얘는 부사. 함께 순경. 순경은 순자예요. 순자. 순자 아시죠? 순자를 사가 일사보다도 우리 지금까지 뭘로 봤죠? 맨날 섬기다. 사친이효. 사친이효. 친 부모를 섬길 때는 써있자. 뭐뭐로써 한다? 네, 효로써 한다. 사군이충. 임금을 섬길 때는 충성으로써 한다. 그때 섬기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서술어예요. 이사와 더불어 함께 순경을 섬겼고, 그리고 또 여기 사는 누구겠어요? 이사입니다. 이사. 사는 어떠냐면은 스스로 자자죠. 스스로가 일이 나간대요. 뭔 말하고 여기다 뭐뭐로 삽니다. 뭐라고 했어요? 불려 비는 뭐겠어요? 한비죠. 한비보다 불려 같지 않다고 아니라 뭐뭐만 못하다 했죠. 한비만 못하다고 이위 생각했다. 여겼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뭐 하면 죽이죠. 죽입니다. 이따 나올 텐데요. 이 한나라 공자로 태어났어요. 이거 뭐 이 사람이 이랬는지 알 수는 없죠. 한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국시대 지도인데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기억나시죠? 여기 진나라가 있는데 이 진나라고 삼진이라고 해요. 삼진. 네, 삼진. 왜 삼진이라고 하냐면요. 이게 정서로 써야 되는데 자꾸 제가 많이 못해갖고 진나라인데 이 진나라가 이제 주나라 무왕이 분봉해서 준 진나라가 이 나라의 대부였던 사람들이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 개로 나눠가져요. 조씨, 한씨, 리씨 대부가 제후가 아니라 주나라 황제가 옛날 때는 왕이라고 그랬죠. 분봉해준 그 진나라였는데 진나라의 대부 가신이었던 조씨, 한씨, 위씨가 이거를 나라를 없애버리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나눠가져갖고 이 새 나라가 생긴 거예요. 조씨, 한씨, 위씨가 진나라가. 그래서 이거를 삼진이라고 흔히 불러요. 삼진. 왜냐면 여기 시황제의 진나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 영진이라고 부르고 이게 영실이 봐야죠. 영진이라고 부르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공자였어요. 쬐끄맣죠 나라가 제일 조그맣죠. 아주 힘없는 나라의 공자였어요. 한비장. 네. 그래갖고 예. 순자의 문화에서 수학하고 한비자를 조설했는데요. 이 진왕 영정 이 사람이 나중에 시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영정이에요. 영정. 그래서 흔히 아까 시황제 진나라를 영진이라고 불러요. 영진. 영정이 고분하고 오두라는 편을 읽었어요. 글을 읽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총명하게 얼마나 똑똑하게 이런 글을 쓴다 그래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꾀를 내요. 어떻게 꾀를 내냐면 아까 위치 보셨어요? 위치를 보면 진나라가 이런데 한나라는 쬐끄맣잖아요.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금방 망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네 쳐들어갈 건데 내가 안 쳐들어가도 하려면 한비자 보내. 그래갖고 와요. 이제 이 사람이 한비자가 저기 와서 시황제를 만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세라고 그랬잖아요. 유세가 뭐예요? 지금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에게 나를 써주세요 하는 게 유세잖아요. 저 시대 때는 능력 있는 선비들이 제후들이 주인이니까 제후한테 가서 나를 써주세요 하는 게 유세였어요. 유세를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글이 너무 좋아서 불렀더니 말을 못해. 그래서 안 썼나 봐요. 안 썼어. 근데 이제 이사가 볼 때 자기보다 똑똑하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모함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물을 모함해서 한비자를 한나라로 보내면 나중에 우리나라 후환이 되니까 저 사람을 죽이자고 죽어요. 자살해요. 생을 마쳤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한자였어요. 한비자가 한자. 한 선생님이었죠. 공자, 맹자, 노자처럼 한자였는데 그러는데 나중에 한나라 때 한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유학자예요. 이 후배가 한자라는 선생님을 뺏어요.
그리고 자기 한참 오래전의 사람이 한비자가 돼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한 무제 때 이후로 파출백과 독존 누술이라고 해서 모든 제자들까지 다 물리치고 누가요? 유가가 중심이 돼요. 유가 중심의 사회가 되니까 유학자인 한유가 선배를 제끼고 자기 한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인 한유가 자리를 차지했으니 윗사람을 구분해서 불러야 되니까 한자라고 못하고 한비자가 부르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회는 유교가 지배를 했던 사회를 알 수가 있죠. 한비 사상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죠. 누가의 도덕적인 관점, 국가의 이타적 헌신성을 부정하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 한비자는요. 책을 읽어보면 요즘 심리학을 통달한 것처럼 약해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정말 낭만적이 아니에요. 아주 예리해요. 그리고 신자의 성악설을 바탕으로 상황의 법, 신불의 술, 신도의 세를 통합해서 어떻게 하면 황제가 임금이 신하들한테 약점 안 잡히고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있어서 냉철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노자의 그 느슨한 무의의 사상이나 육아의 도덕적 관점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냉철한 책이 이기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하는 인성이 아름다운 측면이 철저히 부정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고요. 한비자의 통찰은 거울은 자기 의천을 깨끗하게 지켜서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출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곳에 난 수창 그대로 비추고 있는데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못 그러죠. 네. 제가 오늘 사실은 고향에 가서 강의하다 막 진짜 과속으로 달려왔거든요. 늦을까 봐. 근데 제 주제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했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나의 합리성과 너의 합리성이 부딪혔을 때 문제가 생긴다. 기계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왔어요. 사람도 이해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으면 냉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그랬거든요. 심리학을 해석해보면 심리학은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존재인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심리학에 보면요. 심리학 용어 중에 가장 많은 용어가 에러하고 바이어스라는 용어예요. 100개도 넘을 거예요. 에러 아시죠? 에러. 그 다음에 바이어스. 바이어스는 편향이라는 뜻이거든요. 편향. 화살이 날아가면 내려가는 게 이렇게 가는 걸 편향이라고 불러요. 편서풍 할 때 바이어스라고 하거든요. 편서풍. 치우치는 거. 사람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에러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고. 사람은 심리학 용어 중에 끝에가 에러나 바이어스로 끝나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나라 심리학자가 이만한 책 하는 걸 썼어요. 에러하고 바이어스만 가지고 책 하는 걸 쓸 정도로 인간은 사태를 그대로 못 봐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막 옳은 얘기하면 다 싸우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필요하죠. 공부를 해보면 이걸 알게 되거든요. 아, 내가 정말 냉철하게 무엇인가를 판단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에러를 저지르고 심리적 피당을 저지르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면 고집이 없어지죠. 고집이. 그래서 공부한다는 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책이고요. 한비자 고사가 유명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비자에는 영민이란 말 아시죠? 영민. 비늘 임자하고 거슬 역자잖아요. 이게 용의 목에 거꾸로 하는 비늘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용은 뭘 상징해요? 군주를 상징하잖아요. 한비자가 이 세난편, 세난이 뭐냐면 설난이 아니고 유세할 때거든요. 유세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임금한테 가서 나를 써주세요 하고 유세하는 게 되게 어렵다. 왜? 이렇게 표현해요. 임금은 너무 순해서 얼마든지 용을 타고날 수가 있어. 얼마든지 타고날 수 있어. 왜 유세하는 사람들이 또 똑똑하니까. 그런데 단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거꾸로는 안 되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들은 뉴스가 있는데 거의 8계신 부부가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영리를 건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는 그 연세에 대학을 나오셨는데 할아버지는 중학교밖에 못 나오신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거죠. 저게 공부 못하고 무식해서. 이 말은 영민이에요.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죠? 영민들 있으시죠? 없으시면 좋은 거고요. 저는 뭘까요? 쪼타리. 쪼타리. 네, 저는 이제 농담을 한 거고요. 제가 키가 200대 62밖에 안 되거든요. 좀 줄어갖고 지금 61이더라고요. 그런데
평생을 키 작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의식을 안 했는데 갑자기 TV에서 뭐 키 큰 연예인들이 나와서 개그맨들이 나와서 뭐 키가 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예요. 언론의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내가 이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또 얼굴 작은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서 관상학적으로 보면 안 좋거든요. 여기 깎잖아요. 여기가 말년운이에요. 쭉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안 따라요. 물론 이것도 통계학이 사람이 안 따라요. 우리 저 테레피님들 얼굴이 네모지잖아요. 밑에 이렇게 이 얼굴이 이게 나이 들었을 때 사람이 나를 따르는 운이에요. 이런 사람은 근데 요즘 젊은이들 어떻게 막 깎잖아요. V라인 그래갖고 젊었을 때 늘씬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좋은 사주다 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재미로 보고 말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세게 믿고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으면 내가 부모님 받은 거니까 자랑스럽게 살면 되는데 사실 그러면 되는데 물론 뭐 젊은이들끼리니까 작은 얼굴, 뾰족한 얼굴이 사실 날씬해 보이고 이뻐 보이잖아요. 못 그랬더라도 타고난 얼굴이니까 자부심 갖고 살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애는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친구들한테 그래갖고 이 사람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친구가 그걸 찍으면 어떻게 돼요? 영린이에요. 진짜 건드리면 안 돼요. 나온 말 영린을 건드리지 마라. 누군가 약점이에요. 약점. 누군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남한테 감추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말이 그 근처만 가도 말을 돌려야 돼요. 누군가 그래야 되는데 제가 어르신들 싸울 때 보면 꼭 그걸 건드리더라고요. 술 먹고 어르신들이 괜히 건드려요. 매일 건드려요. 경로당에 가서 매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워낙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나서 가볍게 다투고 말 텐데 예리한 젊은 사람 같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남의 영린을 건드리는 게 아니죠. 수주대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두편에 있는데 수주대토. 저기 타동사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지킬 수, 그루터기 주, 주식할 때 주자예요. 그루터기 주, 기다릴 때 토끼토예요. 그러니까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나쁜 그 사람 다 송나 사람이거든요. 송나라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가 산에서 뛰어나오다가 농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깜짝 놀라서 수습했는데 정지를 못하고 토끼가 그루터기 나무 그루터기 아시죠? 베어내고 남은 거 그걸 틱 받고 죽었어요. 농부가 이게 웬 떡이냐고 그러고 가서 토끼탕을 끓여 먹고 다음 날부터 괜히 집어던지고 언제 토끼가 또 와서 부딪히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정답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다란 말이 이거만 안 이유래요. 절대 안 통해요. 그러느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통해요. 그 토끼는 지나가 버렸어. 죽어버렸어. 다시 그 토끼를 지킨다고 토끼가 안 나와요. 정말 아까 우리 조합장님이 그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글을 적었나 모르겠다고. 진짜 너무 공감해요. 어떻게 알고 옛날 사람들이 적었는지. 보행 주산이라고요. 외저술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개구자잖아요. 개가 무서운 맹자죠. 여기 요 부수가 없으면 동물할 때는 다 쓰거든요. 영어라거든가요? 다 쓰는데 이게 붙어 있으면 다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왜 북쪽 오랑캐를 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북쪽 오랑캐를 남쪽 오랑캐는 난이라고 해서 밑에다 쓰고나서 벌레 칭자 붙이고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네대로 그런다 오랑캐라고. 여기 추운 동네에서 불 피우고 사는 이 짐승 같은 놈들을 적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주 다 동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맹은 무서울 맹자죠. 이런 게 형성자라고 그랬잖아. 이 맹자는 만맹자로 음이고 얘가 뜻이라고 했죠. 형성자라고 했죠. 개가 무섭다. 이건 주어 수어예요. 개가 무서우면 술이 쉬어진다. 정말 술을 맛있게 담그는 이 술장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안 와. 너무 이상해서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내가 우리 금동에서 제일 맛있는 술을 담그는데 왜 손님이 안 해? 이 등신 같은 친구야, 그거 모르냐? 너네들 개가 무서워갖고 손님이 가면 맨날 물었더니 손님이 어찌 가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요즘에 인파워라는 말이 인파워먼트라는 말이요. 조직 경영에서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거든요. 20세기까지만 해도 상사는 지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문화가 그랬어요. 상사는 명확하게 판단해서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랫사람들도 직장에 들어오면 상사의 명령을 듣는 게 유능한 직장인이었어요. 21세기 특히 2010년대 이후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문화가 다 바뀌면서 IT 기업들이 성공하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러면서 이제는 인파워먼트,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권력을 임베디드하는 인파워먼트, 이걸 흔히 위임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근데 위임은 아니에요. 위임이 아니고 막기를 입자를 써서 위임이라고 쓰는데요. 위임이 아니라 그냥 이건 위임은 인파워먼트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뜻하고요. 실제 목적은 아랫사람을 내 마음처럼 부리기 위한 부리는 기술을 말해요. 인파워먼트.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제가 교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스스로 일하는 게 좋으니까 교감선생님, 선생님 제가 교감선생님한테 위임할 테니 교감선생님께서 선생님을 좀 존중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학교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교감선생님 너무 훌륭하시니까 이 교감이 권력을 휘둘러요. 사람을 막 휘둘러요. 막 휘둘러갖고 사실 윗사람이더니 정보가 차단되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골짜기에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호랑이 노릇한다고. 그런 거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힘껏 좋게 쓰라고 권한을 임했던 이 사람이 지가 학교도 진짜 많았습니다.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혁신학교 할 때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그래 그거 좋은 말이야. 후배들 잘하니까 하고 교무부장한테 임했더니 교무부장이 매우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장교감보다 권력이 큰 경우가, 그래서 학교가 교장교감을 했던 그런 민주적인 조직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망가지는 일이 엄청 많았는데, 그런 걸 가르치는 말이 구맹주산이에요. 네. 내가 인재를 얻겠다고 그랬더니 밑에 내가 맡긴 이 사람이 저기 어느 대통령도 생각나고 그러시죠? 그런 일이 많습니다. 목불대첩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불대첩은 이따 나올 것 같은데요. 지어목야라 능견백보지회 불능자견미서. 능 캔이고 불능은 캔낫이죠. 지어목야라, 지혜는 눈과 같아서 백보 밖을 보는데 자기 속눈썹은 못 봐. 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네. 모순이란 말도 여기서 나왔고요. 모순. 네. 이거 아시죠? 모순. 난이편인데 창모 방패순이잖아요. 무기장수가 말을 해요. 무기장수가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방패도 다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던 사람이 그랬죠.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순이죠. 이게 그래서 모순, 뭔가 맞지 않는 걸 모순이라고 하는데, 모순이라는 말의 원래 말은 창과 방패라는 뜻이다. 그런 한비자에 나온 말이에요. 법은 이 말 저 가끔 컬럼 쓸 때 정치 평론가들이 컬럼 쓸 때 많이 써요. 한비자의 표현을 사는 이게 중요하죠. 1번, 2번은 한비자는 정말 애목한 사람이라 최고가 돼야 최고를 안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보세요. 자, 세 가지 다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군여처. 군주와 함께 처하는 사람. 군주와 함께 처하는 자는 모두 기사, 군주의 스승이에요. 최상급의 군주를 말해요. 여기서는요. 군은요. 최상급의 군주를 말해요. 최상급의 군주 밑에는 어떤 창업만 있어요? 최고의 창업만 있는 거예요. 최고의 창업만. 자, 중간급의 군주 밑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두 뭐라고요? 희우, 친구예요. 친구. 수준이 높지 않아요.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수준이 낮은 사람은 뭐예요? 기사. 전부 뭐예요? 시끄럽고요. 인재를 몰라보는 거죠. 지도자가 수준이 낮은 인재를 몰라봐서 아무도 맡길 사람이 없어. 그런 분들 있어요. 도대체 우리 회사는 아무도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 이 말은 되게 부끄러운 말인 거죠. 하잖아. 전부 내가 시켜야 돼. 심부름꾼밖에 없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은 없고 심부름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최고라면 어때요?
전부 자기가 배울 스승들이야. 저 직원한테는 뭘 배워야 되고 저 직원한테 뭘 배워야 되고 이런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거 요즘에 그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해서 그 경영학 석사과정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인재들이 의대를 게 아니라 경영학 석사과정이거든요. 거기 교수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이거. 요즘 커럼스 때 계속 나오고 요즘도 나와요. 정말 놀랍죠. 우리 조합장님 말씀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어찌 이런 말을 썼는지 사람 사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나눠드린 글이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나눠드린 글인데요. 이 두 문장만 세간의 화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그 부분만 따왔어요. 여기 보시면 세상에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여기다 어자 같은 거 써주면 좋을 텐데 안 써줍니다. 세상에 유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주어가 뒤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주어가 뒤에 나오니까 뒤에가 주어겠죠. 백락이 주어일 거예요. 백락. 세상에 백락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세유 백락은 세상에 백락이 있다. 연우란 말은 아시죠? 이유, 연우 이런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이유, 연우 뭐 많이 쓰는데요. 저렇게 연우로 쓰지만 이 후도 쓰고요. 뒤우자를 써서 또 심지어는 뭐 이 후 이런 후도 쓰고요. 뭐 여러 가지 써요. 세상에 백락이 있고 난 여름에 유천리마. 유가 나왔으니 또 주어가 뒤에 있겠네요. 천리마가 주어겠죠. 천리마가 있다. 세상에 백락이 있고 난 여름에 백락이 있어야 천리마가 있다. 천리마는 상류 어떻게 돼요?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그러나 여기는 역전이네요. 그러나 백락은 불상류.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해볼까요? 되게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백락하고 천리마는 백락은 송양이라는 사람인데요. 백락일고라는 고사가 있어요. 돌아볼 글자인데 말 시장에 가서 백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번 보고 나면 말값이 갑자기 뛰어요. 그렇게 말을 잘 봤다는 사람이 송양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호가 백락이에요. 백락은 그래서 유능한 신하들, 유능한 참모들, 유능한 인재를 알아보는 뛰어난 리더를 뜻해요. 뛰어난 군주. 세종, 정조 같은 사람, 강태종, 강일이 같은 사람을 뜻하고요. 천리마는 뭘까요? 당연히 유능한 참모, 유능한 인재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인재는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재를 알아보는 뛰어난 지도자는 불쌍히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보세요. 선조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뛰어난 인재를 못 알아보잖아요. 예. 세상에 어떻게 돼요? 그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는 그 뛰어난 리더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인재가 보이는 거예요. 못 쓰죠. 인재들이 어떻게 돼요? 임금이 뛰어나지 않으면 인재들이 숨어버리죠. 예. 조선시대 선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숨을 것인가, 출사할 것인가, 숨어버릴 것인가, 처사라고 하잖아요. 출사할 것인가, 나아가서 벼슬을 할 것인가, 출사를 할 것인가, 숨을 것인가가 출사를 할 것인가, 숨을 것인가가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관해서요, 중국 사람들도 우리 논어에도 보고 고전문에 보면 누구는 예를 들면 유하에는 좋은 임금이 됐던 나쁜 임금이 됐던 늘 나와서 섬겼다. 근데 누구예요? 저 누구죠? 수양산에서 백이숙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좋은 임금이 아니면 나는 상대도 안 했다. 출사와 퇴진의 고민이 동아시아 사회에서는요 정말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쁜 임금. 선비의 미션이, 선비의 사명이 나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충원을 해서 나쁜 임금이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임금한테 나가봐야 멸문의 화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니 숨자. 어떤 게 정답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인재들이 많은데 뛰어난 군주가 있어야 인재들이 빛을 발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보세요. 제가 가끔 강의하서 그러거든요. 자, 지금부터 게임 하나 하겠습니다. 세종을 보필했던 신하 이름 대기. 세종 한 바퀴 돌겠죠. 자, 그러면 연산군을 보필했던 신하 이름 대기. 생각나세요? 생각 잘 안 나시죠? 네.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세종 같은 임금이 있어야 그 인재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줄 볼까요? 보로 기왕 한 김에 이거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볼까요?
여기 보시면 고로 수 비록 숫자죠. 비록이라고 부사죠. 비록 유명마 유자 또 나왔네요. 그러면 주어가 뒤에 있겠죠. 명마 비록 명마가 있어도 이게 다만 지자입니다. 다만 어자 또 나왔네요. 어자 앞에는 뭐예요? 수로입니다. 수로 동사해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욕을 당하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좀 어려운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욕자는 이 어자 때문에 피동 형태가 됐어요. 피동. 이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남을 욕보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어자 때문에 어자 하는 역할 중에 하나 피동의 역할. 뭐뭐를 당하다. 남에게 불임 당하다. 용어인 남에게 사용을 당하다. 이렇게 쓰이거든요. 여기는 욕을 당하다.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쵸? 명사가 된다고 오늘 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명세. 노예 인지수. 노예의 손이죠. 노예의 손에서 욕을 당하다. 명마가 있는데 저 노예는 어떤 사람을 상징할까요? 저 명마는 뛰어난 인재인데 연산군 같은 그런 형편없는 군주예요. 손에서 욕을 당해서 죽죠. 네, 그래서 병사, 나란히 병자는 같이 죽어요. 어자 또 나왔네요. 그리고 앞에는 사자는 소수로 해야 되고 뒤에는 뭐가 돼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되죠. 어디서 조력지간, 조나 여기나 구유를 말해요. 구유니까 구유 사이 말먹이통 사이에서 죽어요. 같이 죽어요. 누구와 함께요? 보통 말하고 같이. 네. 뛰어난 군주가 안 나오면 정말 뛰어난 인재가 있는데도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이 죽어요. 빛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술어가 나왔으니까 맨 마지막에 해석하면 되겠죠. 이천리 침야. 천리로서 그런 뜻이죠. 천리로서 칭해지지 못한다. 문장이 순서가 이상하죠. 저기 써이자가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써이가 이끄는 구절이 있어요. 저는 천리로서라는 말은 천리마로서 이런 뜻이겠죠. 원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순서가 얘가 앞으로 가야 돼요. 이 천리가 앞으로 가서 이 천리 불칭 그러면 천리마로서 칭해지지 못한다 그래야 되는데 부정하는 그럼 맨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근데 더 보기 좋은 거는 보기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써이가 이끄는 구절은 아무데나 가도 돼요.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아무데나 가기 때문에 사실 제일 편한 거는 불이 부정하는 말이 맨 문장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이 천리가 뒤로 가면 좋겠죠. 이렇게요. 불침 이 천리 야 이렇게 그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랬을 때 이 자를 꼭 중간에 넣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해석할 때 좀 약간 헷갈려요. 제가 볼 때는 읽는 사람 편하려면 불침 이 천리 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하고 칭해지지 못한다 사이에 이 천리마로서라는 말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천리마로서 칭해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사실 불하고 칭이 붙어 있어야 해서 그렇죠? 그럴 텐데 이 사이에서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써있자로 이끄는 구절이 나오면 꼭 그 자리가 아니고 좋은 자리 나중에 이제 글 보시면 계속 나올 거예요. 말이 천리자 말이 여기 주격조사네요. 천리를 가는 녀석은 일식 한 번 먹는데 혹, 진, 속, 일석 혹은 다 할 진짜죠. 다 먹어치워요. 얼마나 다 하냐면 속일석 한섬을 먹어치워요. 이 한섬을 먹어치우고 그런데 사마자입니다. 제가 요거를 사자로 등록해 놓을 때 등록이 안 되고 식으로 나왔는데 원래 먹이다 그럴 때는 사를 씁니다. 먹이다 할 때는 먹다가 아니라 먹이다. 말을 먹이다 할 때는 사일 거예요. 사마자니까 뭐겠어요? 말을 먹이는 자. 그렇죠? 말을 먹이는 자가 굳이 뭘 모른다는 뜻이죠. 뭘 보고요? 기능 천리 이식. 그 능력이 천리를 라는 것을 굳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부지가 이끄는 구절이 끝까지가 아니라요. 천리까지예요. 이런 게 좀 헷갈립니다.
천리까지 해서 그 사마자 말을 먹이는 자가 그 말의 능력이 천리를 간다는 사실을 굳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식사 먹이니 치마야 이 말이라는 말 뒤에 야자가 붙어있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쓴다고요? 다음 한번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뉘앙스는 뭐냐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야, 이 정도 뉘앙스예요. 이렇게 잠깐 쉴 때 야자를, 원래 야자는 문장 끝에 나오는 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면 쉼표예요. 이 말이 그럴 때는 시마 그러면 뉘앙스가 이 말이 그럴 텐데 해석은 제가 이 말을 썼지만 시마야 그럴 때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야, 이 정도 뉘앙스예요. 말이 수 비록 유천리지능 유 있으니까 주어가 어디 나와야 돼요? 뒤에 나와야 되겠죠. 천리지능이 뭐겠어요? 천리를 가는 능력이죠. 천리를 하는 능력이 있어도 식불포 먹는 것이 불포 배부르지 못해서 역부족 힘이 부족하여 재능의 아름다움을 외혀하니라 밖으로 드러낼 수 없다.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학교에 시설관리 주무관님 계세요. 그냥 시골 농부예요. 평생을 성실하게 하신 분이세요. 퇴직하시고 요즘 이제 교육청이 시설관리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순회하면서 관리해 주는데, 그래도 저희 학교 같은 데는 너무 크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교육청에서 4시간만 서세요. 그래서 이분을 다시 모셨어요. 계약직으로 4시간밖에 못 써요. 그리고 오후에는 옆에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근무 시간이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거든요. 제가 엊그제인가요? 6시 40분에 학교를 가봤어요. 벌써 소리가 나요. 도대체 이분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1년 스케줄이 들어있어요, 머릿속에. 오는 사람마다 감탄하는 게 뭐냐면요, 교장 선생님, 이렇게 큰 학교가 어찌 이렇게 깨끗하다고. 이게 천리마입니다. 천리마한테는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쓰는 방법이 뭘까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 유능한 사람 특징이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꼼꼼하고, 이런 사람은 주도하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그 사람한테 주도권을 주잖아요. 이게 많이 먹이는 거예요. 권한을 많이 주는 거예요. 권한을 많이 주면 그 사람은 기쁨을 느껴요. 적어도 우리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다 권한을 임하셨어. 이 관리는 내가 하는 일이야. 이게 뭐냐면 혹일성이에요. 식일성. 많이 먹는 거예요. 권한을 많이 주는 거. 인재들의 특징은요, 잔소리하지 말고,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일이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르쳐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관계를 잘 형성하고 일일이 꼼꼼하게 가르치는 것도 고마워하는데 굉장히 주도성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시키지 않아도 한 8시 반에 나오시면 되는 분이, 아무리 제가 빨리 가서 학교 와서 뭔가 일하고 있으면 막 무슨 소리가 나요. 뭐 가을에는 낙엽 날리는 소리, 여름 되면 막 뭐 돌리는 소리, 재촉이 하는 소리. 이런 분은 제가 부탁할 때 그래요. 중관님, 저기 요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중관님 하고 계신 일 다 하시고 혹시 시간 나오면, 절대 바쁘지 않으니까 시간 나오면 요거 좀 해주세요. 무슨 선생님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던 일 다 끝내쳐놓고 제가 스피드로 답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절대 바쁜 일 아니니까 천천히 하세요. 이게 이런 일이에요. 네. 많이 먹인다는 말이, 다 비유잖아요. 비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권한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시키는 일 하는 거는 사람이, 그러면 타성적이 돼서 시키는 일을 하지, 뭐 내가 잘해봐야 나한테 권한도 안 주고, 잘해봐야 뭐 잘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맨날 잔소리만 하는 내가 뭘, 이러면서 똑같이요.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해요. 인재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인재는. 제 얘기 아닙니다. 네, 모든 경영학자들. 자, 여기 뭐죠? 조동사예요. 조동사. 여기 여러분 말씀드린, 여기 조동사일 때가 있고 본동사일 때가 있어요. 조동사가 뭔지 아시죠? 동부사를 도우니까 조동사예요. 네? 수영하다. 근데 수영하다는 동사를 서 수영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can swim, swimming. 이렇게 스윙할 때 수영하다를 도우니까 이를 조동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욕자가 하고자 욕자잖아요. 조동사로는
뭐뭐를 뭐뭐를 원하다. 뭐뭐를 해당되는 게 그게 이제 저기 동사겠죠. 그런데 여기는 자동사로 자기 혼자 자동 쓸 때는 바라다가 되거든요. 바라다. 그런데 보통은 바라다도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조동사로 써요. 조동사로 쓰니까 여기는 본동사네요. 본동사. 이게 본동사냐? 예. 아니구나. 저기 조동사네. 왜냐면 여기 같아지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같아지기를 원하다. 같아지기를 바라다. 그러니까 이게 조동사겠네요. 이게 동사고 이게 조동사인데 여기도 똑같잖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여상마 아까 써이처럼 여가 이끄는 구절도 조동사하고 본동사가 있으면 욕등 여상마 하거나 여상마 욕등은 얼마나 좋겠어요. 보세요. 다른 말과 더불어 같아지기를 바라라니까 순서가 여상마 욕등 그러거나 그게 싫으면 욕등 여상마 그러면 좋을 텐데 조동사하고 본동사 사이에 쑥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가 이끄는 구절이 조동사하고 본동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뜻을 알고 해석하니까 들어가 있구나 하는데 처음에 저 글자를 보면요 해석이 잘 안 돼요. 한 번이 좀 난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난해. 자꾸 봐서 써있자가 나오면 혹시 의심해보고 더블여자가 나오면 의심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물리가 껴있다고 해요. 다른 보통 말들과 함께 같아지기를 욕하나 불가득 얻을 수가 없다. 이 득자는 보통 우리 가짜하고 같은 글자 있잖아요. 가짜, 족, 득, 능 이런 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조동사로 쓰는 게 아니라 본동사로 쓰였어요. 얻을 수가 한다, 없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처럼 시키는 일이나 하고 적당히 살고자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인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 아는 저렇게 맨 앞에 나오면 부사입니다. 어찌라는 부사예요. 많이 보셨죠? 어찌 그 무엇을 구하다의 어찌 이 구하다의 저기 목적어 무엇을 구하다의 목적어가 기능 천리예요. 목적어 그 능력이 천리마임을 구하겠는가 찾겠는가로 물음표를 찍었잖아요. 왜 이게 의문문이 됐죠? 안 때문에 그래요. 안 때문에 어찌라는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분은 뒤에 이렇게 호제가 아니고 야 형문처럼 마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에가 어찌라는 말이 들었기 때문에 하자나 어찌 한자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의문문이 되버려요. 어찌 그 능력이 천리임을 구하겠는가 이렇게 뜻이죠. 책지 이 책은 대책 할 때 책자죠. 그런데 지금 타동사로 쓰였어요. 이게 지가 뭐냐? 목적어예요. 지가 그를 채찍질하여 그가 누구겠어요? 말이죠. 그를 채찍질한다는 말이 뭐예요? 교장이 유능한 인재를 격려하는 거죠. 일을 시키는 거죠. 하기를 불이기도 불자 또 나왔네요. 맨 마지막에 해석하면 되겠죠. 뭘로써요? 기도로서 하지 않다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기도 그 도가 뭘까요? 그렇게 애매한 기자는 뭐라고 했죠? 발을정자라고 했어요. 발을정자 의미가 발은 여기서 저는 그 도로 썼는데 사실 그 도가 무슨 도인데요? 모르면 바른 도예요 대답하시면 돼요. 애매한 기는 정자예요. 발을정자 바른 도로서 그를 채찍질하기를 바른 방법으로서 하지 않고 식지 사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를 먹이기를 그 말을 먹이기를 불능진기제 그 능력을 다하지 할 수 없도록 하니 명치 또 이 문장이 좀 우리말로 해석하면 문장이 이상하게 되는데 그를 울리기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우리말로 그를 울리기를 그러면 이상하니까 그가 울어도 불능통기의 그 뜻을 통할 수가 불능 없으니 사장님 저는 제발 저한테 맡겨주세요라고 울어요. 근데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울어도 통기의 그 뜻이 통하지 않아. 사장님 저는요 그냥 사장님 맨날 와서 확인하시고 야단치고 그러지 마시고 사장님 그냥 저한테 일의 줄거리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소신껏 하겠습니다. 책임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라고 울었는데 사장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내가 널 어떻게 맡기냐? 이거 어떻게 이루고 내는데 이렇게 되면 말 천리마가 어떻게 돼요? 보통 말이 돼버리는 거죠.
집책. 네, 채찍이에요. 채찍을 집 잡고서 그래서 임지왈. 그 말 앞에 임 나아가서 말하기를 천하의 무양마. 세상의 천하에 내가 아무리 똑똑한 놈을 뽑으려고 해도 양마 똑똑한 놈이 없어. 내가 아무리 똑똑한 놈을 뽑으려고 해도 똑똑한 놈이 한 놈도, 써먹을 놈이 한 놈도 없어. 오호라. 오호. 여기 저기요. 여기 명성산 할 때 명자하고 이 오자하고 까마귀 오자 앞에 오자하고 헷갈리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명성산이 울음산이잖아요. 울음소리 산이잖아요. 가끔 헷갈려요. 자 보세요. 까마귀 오자가 있어요. 이렇게 까마귀 오자는 뭐냐면요. 이렇게 쓴 게 까마귀 오자죠. 명자는 어떻게 써요? 세조를 써요. 세조.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다시. 세조를 써요. 달라요? 네, 다릅니다. 이거는 울명자고 이거는 요 글자가 까마귀 오자고 이게 이쁘니까 이게 오자예요. 감탄사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호라. 하늘 여기는 이쁜 여기는 날이래요. 명성사 할 때는 오호라 기진무마 사. 이게 좀 재밌는 글자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 기자, 기하고 아자, 기자하고 호라든가 기자하고 야자가 이렇게서 아마도 뭔 것인가 이렇게 아마도 무엇인가 그래서 아마도요. 아마도 뭔가 아마도 진실로 말이 없는 것인가 아마도 진실로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문장이 참 요자가요 야자가 아니에요. 원래 이거 야자를 써야 되거든요. 야자. 자인데 이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사악할 사자죠. 이 사악할 사자를 야자처럼 써요. 이렇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저도 추측하기를 옛날 선비들이 야자를 써야 되는데 거기다 실수로 사자를 썼는데 선배들이 쓴 걸 보고 후학들도 따라서 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자를 갖다가 야자처럼 쓰지 않을까 생각. 원래는 야가 들어가야 돼요. 기진 무마 야 그랬는데 기진 무마 사 이렇게 그랬죠. 사악할 사자. 기하고 야, 호 같은 문장을 마무리된 말이 섞이면 아마도 뭔 것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도 진실로 말이 없는 것인가 아마도 진실로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어느 쪽이 같으세요? 이 한유라는 사람이 군주가 황제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문장이 명문장입니다. 진짜 문장도 명문장인데 랜드인데 정말 리더십과 뛰어난 리더와 인재에 관한 정말 중요한 글이에요. 오늘은 저기 명문장들 하나씩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저거를 보여드렸어요. 두 번째, 말은 귀로 비우고 몸으로 가르치라.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교훈이거든요. 불공불친, 불공 친히 하지 않고 몽궁자거든요. 몸으로 하지 않아. 이게 그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불자는 뭐라고 그랬죠? 뭘 부정한다고 그랬죠? 불자는 동사를 부정하고 비는 명사를 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 불합이라고 써요. 그리고 비합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비에 나온 건 명사예요. 명사. 여기다 학자를 쓰면 명사이기 때문에 비합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명사이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학문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불 뒤에 나온 건 동사란 말이에요. 이건 명사인데 이건 학문이라는 명사인데 얘는 뭐겠어요? 학문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을 하지 않다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생략이 심하게 됐는데 이게 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뒤에 온 말이 동사란 뜻이에요. 동사. 궁은 뭐예요? 몽궁자잖아요. 몽궁자. 몸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몸이 아니다 그러려면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비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게 동사이기 때문에 불이 나왔기 때문에 몸으로 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한자는 몽궁자인데 해석할 때는 몸으로 하다. 몸으로 스스로 하지 않고
친히 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친히 하지 않으면 서민은 불신. 이 백성들은 믿지 않아요. 말만 하는 거 믿지 않죠.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믿지 않죠. 믿지 않죠. 선행 기연 이우정지 논에 있는 말 유명한 말이죠.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선행 기연 기연 네가 지금 잔소리하는 거 후배들한테 아들한테 잔소리하는 것을 먼저 행하라고요. 먼저 행하라. 먼저 부사 행하다 타동사 목적어가 뭘까요? 기연 그 말을 먼저 행하라. 그 말이 뭐겠어요? 네가 맨날 하는 말 사람들을 존중해야지 사람들을 배려해야지 너부터 좀 해봐 이 얘기예요. 이후 종기 그 이후 나왔네요. 그죠? 그 이후에 종기 그들이 따른다. 네가 실천하면 다 따라서요. 정말 맞는 말이죠. 남을 배려하라. 교장이 남을 배려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꼭 당기고 사람들 배려하는 거예요. 그럼 교실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아이들 배려하겠죠. 네? 선생님들 어려움을 알아주고 괜찮아 격려해주면 선생님들 또 교실에 가서 격려해주지 않겠어요? 이 임금에게 이게 유세하게 쓴 책이니까 다 군주에게 군주. 네. 하지사상야 여기 야자가 심표네 심표. 뭐뭐 할 때, 뭐뭐 있어서,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뜻이겠어요. 요거는 지는 주격조사예요. 아랫사람 얻는 이가죠. 얻는 이가 주격조사. 하가 나오면 상하가 나오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하가 나오면 첫 번째는 상하가 나오면 상하가 나오잖아요.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냥 최고. 위가 아니라 최고 뜻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윗사람이에요. 윗사람. 한문에서는요. 위가 아니라요. 상이 나오면 최고라는 뜻이거나 아니 윗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 윗사람이라는 뜻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뭐죠? 윗사람을 뭐 하는 거죠? 섬길 사자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대부분 섬기다. 사치이요 사군이충 임금을 섬기는 거, 부모를 섬기는 거. 윗사람, 상이 위가 아니고 윗사람이죠.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섬길 때 뭐 이렇게 잠깐 쉬는 거죠. 섬김에 있어서 섬길 때는 말이야 이런 어조예요. 이 야자가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어떤 단락을 말할 때는 이게 한문에서는 약간 쉬느라고 야자를 넣는데 이걸 뭐로 해석하면 되냐? 쉼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야자는 쉼표다. 중간에 나온 쉼표, 야는 쉼표고 문장 끝에 나온 야는 마침표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 기소령 예. 둘자 나오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뭘 따르지 않아요? 목적어가 나왔어요. 그 소령 여기 동명사 나왔네. 명령한 것 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따라요. 뭘 따라요? 그가 행한 것 그렇죠? 행한 것을 좀 따르다. 얘기 나온 거예요. 얘기가요 굉장히 좋은 글이 많아요. 사서 3경에서는 제껴지고 사서 5경 해야 시경, 서경, 주역이 3경이고 얘기, 춘추가 5경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얘기에서 대학과 대학과 중용도 얘기 한 편을 독립시켰거든요. 얘기에 좋은 글이 많습니다. 제가 교육청도 가보면 우리 지역사회에 글씨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명필들이 많으신데 교육청도 신축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 있는 글을 올리셨는데 진짜 정말 교육청뿐만 아니라 달라보고 싶은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교양실에 걸어놓고 싶은 글이 교육청에 있다. 그래갖고 이게 한 쌍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3층에 있고 하나는 2층에 있어서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나란히 좀 넣으라고 해서 나란히 놨어요. 호를 겉으로 드러내지 마. 사람을 진짜 칼같이 부릴 때 특징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호는 좋아하는 거죠. 호는 뭐예요? 싫어하는 거. 윗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드러내지 말라고요. 되게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을 파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성원들 사이에 직원들 사이에 진짜 나쁜 놈이고 윗사람한테만 잘 보여갖고 동료들한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윗사람 몰라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사람일수록 윗사람의 호를 판단해서 거기에 잘 영합해요. 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요즘은 그런 공직자도 없는데 지금은 없어요. 정말 공직사회가 참 투명해졌습니다. 이게
공직 사회만 투명해졌나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투명해지고 좋아졌죠. 지난 토요일날 저희 학교에서 이동면 체육대회를 했어요. 1동하고 2동이 같이 해갖고 개회식을 1동이 먼저 하고 12시에서 시장님하고 교회님께서도 저희 학교에서 식사하시던데 제가 얼마나 놀랬냐면요. 누구 나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7시부터 나가고 아니고 5시 40분까지 치울 때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선진국이다. 가끔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서 축구 대회 있는데 청중들이 가서 세게 탁 이래갖고 화제가 되잖아요. 이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요. 제가 매해 눈을 뜨고 지켜봤거든요. 커피를 마셔요. 옛날에 마시고 삐 이랬잖아요. 내가 던지고 얘기하기 그런데 누구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갖고 있다가 쓰레기통에 음식을 하는 분이건 담배는 학교 안에서 안 피워야 되는데 쫓아낼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음식이고 뭐고 쓰레기가 전혀 없어요. 쓰레기통. 그리고 보통 화장실을 개방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냐면 복도 끝에다 화장실을 만들고 셔터를 내려버려요. 그러면 화장실만 개방이 되는데 저희 학교는 화장실 가운데 있어요. 세 군데를 막아야 돼. 세 군데를 막아야 돼. 들어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 생겨요? 굳이 올라가요. 신발 신고 거기를 내려오세요 그러면 그거 왜 그러냐고. 나도 여기 출신이라고. 궁금하죠 사실 교실이. 궁금하니까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시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교장실이 딱 거기 가운데에서 입구에서 지켜봤는데 그 누구도 거기를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또 노국에서 교장을 4년해서 노국이도 이 동네니까 아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술 마시고 뭘 잔치하는데 술 먹어야죠. 술 어떻게 안 먹어요? 먹고 비틀거리는데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아이고 제가 술을 좀 먹었습니다. 그냥 비틀거려 죄송합니다. 진짜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내가 술 먹고 비틀거려서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께 그 마음가짐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제 체육회장님하고 위원장님이 교장 선생님 학교 어지러워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죄송한 게 아니라 너무 못한 거예요. 저기 학교 저희가 시청이 얼마나 도움받는데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들이 월요일에 와서 놀래요. 제가 글에다 썼어요. 여기 지켜봤어요 이거지. 방금 온 사람이라면 여기서 면민 체육대가 하루 종일 있었는지도 모르지. 포천에서도 제일 북쪽에 있는 그 시골 이동면에서 그래요. 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깨끗해지고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너무 많아요. 20년 전하고 비교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베트남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베트남에 대해서 말하면서 베트남은 한국을 목표로 한대. 한국을 모범으로 한대요. 한국 따라가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틀렸어. 100년이 10년이 지나도 우리 발끝도 보다. 왜요? 그러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20년 전에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20년 전하고 우리를 딱 비교할 수 있으면 좀 만족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제하고 오늘밖에 비교를 못 하거든요. 서서히 군대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군대 얼마나 투명한지 몰라요. 정말 제가 어저께 우리 자대부대장님 이취임식을 갔는데 의식할 때는 절도가 있지만 또 굉장히 부대장님이 유머러스하고 사람들 위로하고 정말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늘 말하거든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완벽한 세상은 없어요. 근데 저 생각에는 우리나라 이 정도면요. 좀 엄청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욕심을 조금만 자제하면 주변을 돌아보면요. 훌륭한 거 되게 많거든요.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거호. 좋아하는 것을 제가 하는 거죠. 좋아하는 걸 표시하지 않아요. 또 싫어하는 걸 표시하지 않아요. 누가? 리더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군신견서. 군신. 이 군이라는 건 무리니까 신하들 무리의 바탕을 볼 수 있다는 거야. 바탕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정말 철저히 실천했어요. 옛날에 교장할 때.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좋네요. 좋습니다. 좋은데 해보세요.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막 들어줘요. 그러면요.
기본이 된 사람은 점점 예의 바르게 말을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무너뜨리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성이 안 된 사람은 굉장히 무섭게 하면 예의 바른 척하지만 기본이 안 된 사람은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드러내려면 본바탕에 드러내요. 막 내들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되게 무섭게 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앞에서 딱 귀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표시를 안 해요. 항상 예의 바르게 그렇습니까? 존댓말하고 그러다 보면요 편하게 해주잖아요. 편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제재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평이 안 좋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예의 바르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자기 바탕이 드러나고요. 저 사람은 평이 좋았는데 거들먹거리거나 약간 건들거리는 사람은 무섭게 할 때는 예의 바른 척하다가 편하게 해주면 자기 바탕을 다 드러내고요. 이 삼비자 무서워요. 군신변소, 군신의 바탕을 볼 수 있게 되면 즉 백은 위대한 군주는 불패히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못난 사람들이 윗사람 가리는 사람 많죠. 지혜가 있어도 자기 눈썹을 보지 못한다. 아까 보면 지어보랴. 이건 원전 마침표고요. 지혜, 인간의 내가 지혜롭다, 내가 안다, 잘한다, 판단력이 뛰어나 하는 것들은 뭐 같다고요? 눈과 같다. 같은 글자잖아요. 눈과 같다. 능겸 백보지혜. 능이 캔이죠. 캔 할 수 있다. 뭐야? 볼 수 있다. 목적어가 뒤에 있잖아요. 목적어가 뭐예요? 백보지혜가 목적어예요. 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냐? 백보 바깥을 볼 수가 있어요. 백보 뭔 것을 볼 수 있죠. 눈으로. 그런데 불능 캔낫이죠. 그러나 불능 볼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자견비처. 스스로 자기 속눈썹은 볼 수가 불능 없다. 자자 말씀드렸죠. 다른 두 가지가 있다고요. 스스로 이런 부사일 때는 당연히 앞에 나가야죠. 보다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가 목적으로 쓰일 때 예를 들면 자살 같은 거. 이거 안 좋은데요? 좀 뜻이 안 좋은데 스스로를 익히다 뭐 자습 될까요? 이것도 부사네요. 자습도 부사죠. 스스로 익히다니까 뭐가 있을까요? 자살이 좋은데요. 죄송합니다. 써볼게요. 그러면은 먼 것을 죽이다 그런 뜻이니까 얘가 앞으로 나오고 목적어가 자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순서가 살자로. 그런데 이 스스로 자자는 부사일 때는 당연히 스스로라는 부사일 때는 당연히 앞에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어떤 다른 동사의 목적어일 때도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글자는 한문의 어법에 맞는 글자예요. 살자가 맞는 게 아니라 자살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부사예요. 스스로. 보는데 어떻게 봐요? 스스로 본다니까 여기는 부사니까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견자, 자기를 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한문의 순서라면 견자가 돼야 되겠죠. 자기를 보다 그럴 때도. 그런데 이럴 때도 자자는 스스로의 앞표로 가는 이상한 특징이 있는 글자가 자자는 기척, 자기 속눈썹을 볼 수 없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 있어요. 어째요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동양의 고전에도 서양의 고전에도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행실 중에서 예민하게 보이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그런 거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러죠. 교묘함보다는 우직함이 낫다. 크게 뭔가를 해요. 교묘하게. 그것보다는 우리 사람 만약에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 교묘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 채용하시겠어요? 우직한 사람 채용하시겠어요? 우직한 사람 채용하겠죠. 그런 교묘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교사 교묘하게 속이는 것은 불려가 뭐였죠? 같지 않다가 아니라 뭐만 못하다 했죠. 졸성 졸렬한 성실 졸렬하게 성실한 것만 불려 못하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렬하게 성실한 게 낫죠. 졸렬이 뭐예요? 성실하긴 한데 뭔가 하는 짓이 그 품질도 낮고 뭐 시원하게 못하고 그냥 한다고는 하는데 그냥 뭐가 시원치도 않고 이런 것들을 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원은 진짜 교묘하게 뭔가 막 진짜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데 막 교묘하게 뭔가를 꾸며갖고 소비자를 속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처음에는 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손해를 보게 되죠.
진실로 승바람이 있고요. 과거의 성공이 얽매이지 마라. 수주대터. 네. 시대의 변화를 읽고 해결책을 강구하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혁신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삼국지에 보면요. 십시무자. 시무가 뭘까요? 시무가 현안. 우리 포천시 현안. 포천시 현안이 뭐야? 이런 것들을 시무라고 해요. 시무. 때시자 힘쓸 무자니까 현안. 또 힘쓸 무자인데 자가 붙었으니까 그게 동명사를 한 거죠. 힘쓸 것 그런 뜻이죠. 때에 적절하게 힘쓸 것을 안다 그런 뜻이죠. 식이 타동사고 이게 목적어예요. 때에 적절하게 힘쓸 것. 현안이 현안. 현안을 아는 것에 현안을 아는 것에 호는 전치사니까 여기에 있다 그런 뜻이겠죠. 있을 제자니까 여기에 있다. 호죠. 준걸은 거기에 있다. 준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시급한 게 뭔가. 삼국지 같은 게 어떤 식이에요? 난세잖아요. 거기서 효자 뽑고 인성 좋은 사람 뽑아갖고 언제 뽑아요? 그 조조가 인재를 저기 뽑은 방식이 뭐라고 그러죠? 유재시거라고 하잖아요. 유재시거. 오직 아무것도 안 봐. 인성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키 작은 것도 안 보고 재능만 있으면 뽑는다고 하는 게 그게 조조의 인재 그 채용 방식이거든요. 식시무자 위준걸. 여기도 비슷한 말인데요. 요 글씨를 글씨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 시임을 아는 것이 여기는 비동사 같아요. 준걸이다 이런 뜻이겠죠. 비동사. 위자는 모든 동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무 시급한 현안이라는 것,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준걸이다. 인재라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인재라는 게 취급해야 될 게 뭔지 아는 거. 진짜 어느 시대나 통하는 말이죠. 율곡이 성악집을 같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제가요. 한문도 쉽고 또 배울 게 많아서요.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게. 성악집에는 신안이란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신이 생각건데 신 아니에요. 시무 불일 시무 여기 또 나왔네. 시무 현안. 지금 선조임금이 살아있는 이 시대의 현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죠. 시무는 불일 항상 똑같지 않다고요. 나라를 새로 세웠을 때 나라가 안정돼 있을 때 뭔가 안정이 무너지면서 뭔가를 바로잡아야 될 때 현안이 다르죠. 그렇죠? 네. 어느 때는 한결같지 않고 각각 있죠. 있으려 나왔으니 뒤에가 주어겠네요. 유자는요. 유자는 바유자거든요. 바유. 이게 무슨 글자예요? 이게 다소자죠. 그렇죠? 요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요. 유자가 바유자예요. 바유자. 같은 글자예요. 뭐하고도 같은 글자겠어요? 자자하고도 같은 글자예요. 소니까 만약에 자를 쓰면 뒤에다 써야 되는데 앞에다 유를 썼으니까 이거는 소의하고 똑같아요. 마땅한 의자죠. 마땅한 것 이런 뜻이죠. 각각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왜 각각이라고 그랬어요? 때에 따라서. 창업했던 시기에 수송을 해야 될 시기에 개혁을 해야 될 시기에 각각 마땅한 게 있다고요. 창업할 때는 창업, 수성, 개혁 이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보세요. 찰기되어 찰은 추이다, 모으다, 취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찰은요. 네, 기되어 그 큰 요점을 간추려 보면 이렇게요. 즉, 세 가지를 말을 해요. 뭐냐면요. 창업이 있고 수성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네, 또한 경장이 있어요. 경장. 네, 오로지 부자인데요. 경장. 창업, 수성, 경장. 창업하는 거, 수성하는 거.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창업이 어려워요. 수성이 어려워요. 기업들이 금방 망하잖아요. 어렵게 창업했는데. 그런데 율곡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선조의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경장의 시대, 혁신의 시대라는 거예요. 혁신해야 될 시대예요. 딱 맞죠? 네. 우리 조선이 그 선조 16세기, 17세기에 좀 개혁이 이루어졌더라면 조선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율곡이 볼 때 어떤 시기냐? 자, 창업은 어떤 시기예요? 예, 태조의 시기고. 예, 수성의 시기는 수성을 잘한 임금은 누구예요? 세종임금이죠. 세종임금. 그런데 지금 그 뒤에 흐트러져 갖고 이게 점점 무너지고 있으니 이제
선조, 명종, 선조 뭐 이런 시기 어떤 시기냐면은 바로 경장, 혁신을 해야 될 시기인데 삼자이 세 가지 이가 뭐였죠? 이의 이가 뭔 것일 뿐입니다. 뭔 것일 따름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뿐이라고요. 네. 시기에 따라 시무가 세 가지 뿐이라고. 시무. 이 시기에 처리될 현안이 세 가지 뿐인데 하나는 창업이고 하나는 수성이고 하나는 혁신이고요. 뿐이다. 선조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선조한테 혁신의 시기다고 말하는 거죠. 혁신의 시기다.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선 경국전을 한번 잠깐 볼게요. 들어서 조금만 보려고요. 조선 경국전은 뭐 생각나세요? 조선의 법령 종합 대전이 조선 경국 대전이죠. 조선 경국 학자에 따라서는 조선 경국 대전의 모토가 되었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선 경국 대전하고 조선 경국전은 성격이 다른데 그러기도 하는데 뭐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인 틀을 잡은 거니까. 근데 삼봉이 조선의 설계자잖아요. 설계자. 근데 이 사람이 왕국만 짓고 도성만 지은 게 아니라 법령도 정비됐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삼봉 정도전이 쓴 책이 조선 경국전이에요. 거기는 국호를 왜 화봉이라고 안 하고 조선이라고 했는가? 명나라에 보내잖아요. 화봉하고 조선 중에서 형제 폐하 하나 골라주세요. 그래요. 두 개를 보내잖아요. 근데 조선이라고 좀 비굴해요. 왜냐면 다른 임금은 다른 이 고려니 뭐 이런 국호들은 전부 다 지멋대로 지은 건데 오직 조선만이 왜요? 황제가 정지해 준 거라 아주 좀 비굴하죠. 왜 그런 말이죠? 기자가 어때요? 기자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기자가 중국에서 쭉 밀려갖고 와서 세웠다는 기자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고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이 뭐였을까요? 고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이 고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은 조선이었어요. 조선이었어요. 조선시대도 조선이었고 단군 할아버지의 나라도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왜 고조선이라고 그래요? 예, 이성계가 세운 나라하고 구분하려고요.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거지. 그 나라 이름도 어른들이 고조선이라고 불렀던 게 아니라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거기 보면 조선의 역사를 보면 기자조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는 중국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만 정통성이 있다고 삼봉이 비굴하게 불어요. 그런데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국력의 차이가 엄청났기 때문에 지금 미국한테 되들어가요. 잘 보여야죠. 반도체 다 뺏기면 어떡할 거예요. 또 반도체 만들지 마 그러면 우리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그런 것처럼 사회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힘이 없죠 그때는. 예, 힘이 없어요. 그래서 화봉하고 조선을 보냈는데 삼봉이 그렇게 되고 오직 조선이라는 나라만이 명나라 황제의 점지를 받은 정통성이 의미해서 이게 좋은 일이라고 그런 국호에 관한 거, 뭐 국본에 관한 거, 정보이라 국본은 이제 세자를 국본 나라의 근본이 세자 아니겠습니까? 세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경국가에서는 장자 상속이 원칙이에요. 장자. 근데 유목민족은 장자한테 안 줘요. 누가 줄 것 같으세요? 장자. 청나라가 유목민족이 쏜 나라죠. 황제가 15명이가 되는데 장자가 상속한 경우가 딱 2번 뿐이에요. 그것도 독자여서 가거나 보고 진짜 왕자가 여럿인데 장자한테 준 게 한 번뿐이거든요. 왜 유목민들은 장자한테 안 줄까요? 족장이 죽으면 무족의 그 원로들이 모여갖고 족장의 아들 중에서 골라요. 셋째 아들이 죽겠어. 왜 그럴까요? 농경민족은요 법과 전통이 중요해요. 왜냐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봄이 되면 비가 내리고 모를 심고 거두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위기 질서가 되게 중요해요. 법과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자한테 줘야죠. 안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유목민족은 어때요? 유목이 뭐예요? 왜 유목을 해요? 왜 떠돌아요? 왜 떠돌까요? 아니 소를 한 군데서 먹이면 되지 왜 떠돌아요? 풀을 양이나 말이나 소가 다 뜯어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적절한 곳으로 가야 돼요. 갔는데 하필이면 간 곳이 우리보다 훨씬 세력이 센 유목민족 있는 데로 가서 그 땅을 침범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종족이 몰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족장이 돼야 돼요? 진짜 뛰어난 사람이 족장이 돼요. 조직에 생사가 걸려 있어요. 후계자가 누군가가 이 농경민족들은 어떤 사람이 황제가 되던 신하들이 보필을 해요. 이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목민족은요 족장이 시원찮으면 이 족속이 그냥 떼죽음을 당해요.
정말 판단력도 뛰어나고 용맹하고 부족을 잘 이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목 민족들은요 전통이 뭐냐면 똑똑한 아들한테 상속하지 절대 장자한테 상속 안 하거든요. 청나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국본, 정도전이 국본 세자를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근데 그다음에 정보위, 보위가 뭐죠? 보위가 뭐예요? 임금의 자리를 보위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정이 발을 정자가 타동사예요. 보위가 목적어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정보위는 임금의 자리를 바르게 하다 그렇게 되겠죠. 정보위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 노릇 똑바로 하는 법 이런 챕터를 써요. 저 삼봉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삼봉하고 율곡 같아요. 자, 삼봉이 진짜 왕들 얼마나 협박하냐면 이방원한테 죽을 만해요. 보세요. 임금지위, 임금 보통 임금을 뜻할 때 앞에 인자를 많이 붙이니까 인자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임금의 지위, 임금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는 임금이란 말하고 자리라는 말 사이에 지자가 들었으니까 이건 뭐 의겠죠. 임금의 자리는 존귀하다는 것, 존귀하다. 존직, 존의. 존귀하다는 존귀하다. 귀하다는 것, 귀하다. 연자는 보통요 순접도 있지만 연즉 이럴 때는 그러한 즉 그런데 그냥 연자가 쓰이면 역접이 많아요. 그러나가 많습니다. 그럴 연자죠. 그러나 천하지 광야 이게 천하하고 넓다 그런데 천하의 넓음 그러면 해석이 잘 안 되죠. 이게 주격주사 같아요. 천하가 은는이가 같아요. 천하가 넓어요. 그렇죠? 그러나 천하가 넓어. 그리고 만민은 많아. 백성들은 뭐예요? 온 백성. 이 만자는 말씀드렸죠. 백천만이라는 게 만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또 369라는 숫자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모두를 뜻하는 모든 백성. 천하의 백성은 이렇게 의역하면 천하의 백성은 여기 천하를 썼기 때문에 천하를 못 쓴 거예요. 천하의 백성은 많아요. 그래서 인류 한 번이라도 유 있는 거죠. 뭐가 있는지 주어가 뒤에 나오겠네요. 부득이심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게 있어.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백성의 마음. 한 번이라도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단 한 번은 보겠어요. 그러니까 부사겠죠. 부사. 한 번이라도 즉 대유 또 있네요. 대가려자 존엄. 개자가 덮을 개자죠. 근데 부사로 쓰일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개자가 앞에 우리말에 앞에 있는 걸 가리켜나 뒤에 있는 것 대개라는 부사예요. 대개라는 부사를 개로 쓰면 좋은데 개로 써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개라기보다는 의미상 아마도 이런 뜻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여러 사람 해석한 걸 봤는데 아마도 크게 근심할 수 있는 것, 근심할 만한 것이 크게 근심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된다. 한 번만 백성의 마음을 놓쳐도 우리 정치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실패하는 우리 정치인들 막 욕하지만 그러니까 워낙 험한 시절에 그랬지. 우리 정치인들 어때요? 어떤 선거에서 패배하면 반성하잖아요. 이번에도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막 반성이 일더라고요. 그런 나쁠 땐 참 똑똑한 거예요, 그거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우리 욕심이. 한 번이라도 백성의 마음을 잃는 일이 생기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사람을 2달 만에 3회에서 4번에 우리를 뭘로 알고 이렇게 화가 낸 거예요. 그래서 18% 격장하니까 여당에서 이건 아니었어. 이게 뭐예요?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크게 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게 된다. 근데 여기 뭐라고 쓰냐면요. 그것이 있게 된다. 어는 어떨 때 쓴다고 그랬어요? 확정적일 때 써요. 확정적.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개자하고 잘 안 어울려요. 아마도하고는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해석하는 분마다 다르게 해석했는데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틀림없이 반드시라고 쓴 사람도 있고요. 저 반드시가 맞는 것 같아요. 반드시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 있게 된다. 저는 여기부터 하이라이트인데 한인치야냐 백성은 어때요? 약해요.
은는이가 주격조사요. 백성은 여기 요거 하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상군 하뭐 일단 쓸 때는 그냥 요 민만 있어도 되는데 그냥 임금하고 비교해서 이게 하자를 쓰거든요. 백성은 약하다. 아주 간단한 말이지. 은는이가 주격조사예요. 백성은 약하다. 백성은 약하다. 근데 그러나 불가 가히 캔낫이죠. 뭐만 할 수 없다죠. 예, 역 힘으로써 여기는 이자는 여기에 붙었다고 봐야 되는데 힘으로써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힘으로써 뭔가 할 수 없다. 힘으로써 그들을 겁줄 수 없어요. 힘으로써 그들은 백성이죠. 백성을 겁주다. 이게 서술어고 이게 목적어죠. 그들을 겁줄 수 불가 없고 백성이 약하지만 힘으로써 겁줄 수 없고 지우야 지극히 어리석어 백성은 그렇지만 뭘 수 없어요? 지혜 얕은 꾀로써 여기 진짜는 좋은 뜻이 아니죠. 얕은 꾀로써 그들을 사기치다 할 때 속일 기자예요. 그들을 속일 수 불가 없다. 여기서 우리 조합장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지금 현대사의 정치를 봐도 맞는 말이죠.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고 명심하는데 저도 못하고 있지만 해보세요. 득기심, 득이 타동사고 기심이 목적어예요. 그 마음, 백성의 마음이겠죠. 백성의 마음을 득 얻으면 곧 그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데 부득기심,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즉 거지, 그들은 떠나버려요. 그들은 떠나버려요. 백성의 마음이 떠나면 이러면 정도입니다. 맹자가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역성혁명이 일어난다고. 역성혁명. 백성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하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잃었다는 것은 하늘이 너한테 백성을 맡겼는데 백성의 마음이 잃었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 떠난 거니까 너는 왕에서 내려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정도전이 나주에 귀향가 있을 때 포은 정몽주가 맹자를 선물해요. 그래서 맹자를 읽다가 이 사람이 삘받아요. 맹자의 뜻에 맹자의 사상에 부합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도전이 조선인 나라를 수립할 때 맹자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나라예요. 마지막 문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거취지간 아까 뜻을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떠나고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그들을 취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떠나고 그들을 얻고 하는 그 사이 거취의 사이가 불용 용은 허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뭐예요? 호발언 가는 털 호자 털업 발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죠. 가는 털 정말 가는 털만큼의 틈도 없어. 무섭죠. 정말 중용을 지켜야지 조금도 용서가 안 된다. 조금도 용서가 안 된다. 정말 그 구분 네가 명확하게 군주가 명확하게 이건 맞고 아니고 구별 수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이 떠나고 백성의 말 없는 일이 너무 구분하기 힘드니까 임금은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해야지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늘 새겨라 이런 말을 요 상봉이 정보의 보세요. 보의가 뭐예요? 임금의 자리를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임금의 자리를 이게 타동사입니다. 임금의 자리를 바르게 하다. 바르게 하기라는 챕터에다 써놔요. 아유 이성계를 협박해도 분수가 있죠.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 비굴하게 불어도 안 되고 발언 도로서 해야 되니 정말 요즘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백성을 속이거나 얕은 꾀를 써갖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을 터뜨려갖고 덮으려고 그러고 여기 그러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절대 안 된다고. 바른 도로 싸라고. 이 정말 현대 정치하는 분들 읽어볼까요? 그러나 백성의 마음을 본다는 것이 사사고 뜻으로 구차스럽게 해도 안 되고 구차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도에 어긋나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며 오직 인밖에 없다. 인구는 반드시 이미 나왔네요. A를 B로 삼다. 천지생물심. 천지가 만물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아서 천지가 만물을 왜 만들어요? 사랑하니까 만들죠. 좀 잘 자라고 하니까 임금은 천하의 백성들이 잘 자라는 그 마음으로 삼아서 행 불인디지정 차마 그러지 못하는 마음 맹자에 나온 말이죠. 차마 그러지 못하는 마음을 해가고 뭐 저것도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인으로서 그 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좋은 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안비자에는 8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가끔 정치 평론가들이 정치 컬럼 쓸 때 8강을 잘 들먹여요. 그래서 그냥 임금을 망치는 군주를 망치는 8가지예요. 간사할 가자잖아요. 동상 누구야? 예, 내명부를 꽂는 게 백연머리 송사에는 못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명부에 접근해서 왕후나 잠자리를 할게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뜻을 군주를 회복시키는 것을 동상이라는 거고요. 제가 네. 아부하는 거지 한 가지로 아부하는 거. 바른 말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못하고 아부하는 거. 세 번째 구역 친인척 이용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통령 생각나시죠? 우리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훌륭하신 그 대통령들이 친인척끼리 연루돼 갖고 저희 아버님도 고생하셨잖아요. 현철 씨 아버님 영산 대통령이 현철이 때문에 고생했고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저희 아버님하고 되게 친하셨어요.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름도 현철인 거예요, 같이. 저희 집에 오신 적 있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미국에 어학연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김현철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 이름을 이렇게 썼거든요. 영어 이름 잘 지어야 돼요. 한글 이름. 현철을 이렇게 적었어요. CHUA라고 적었거든요. 우리 노마자 페이크를 적으면 EOL로 적어야 되죠.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현자는 현대 때문에 잘 알거든요. 강사님이 와서 제 이름을 맨날 틀리게 불러요. 김현출? 아니다. 김현철이라고 하면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번은 김현철 그랬다 다음 시간 또 김현출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농담하느라고 나 대통령 아들이다. 나 대통령 아들이라고 했더니 그렇게 제 이름 부르기 어려워하던 그 강사님이 입에서 김현철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했어요. 미국에서도. 김영삼 대통령 김현철 씨가 그렇게 유명했어요. 미국에서도.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랬는데 이렇게 그런 겁니다. 아들을 이용해서 친인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걸 부정이라고 해요. 양앙이 뭐냐면요. 제가 골프를 좋아해요. 지금은 그런 교수님도 안 계시고 우리 사회에 선진 사회가 돼서 그런 건 없는데 골프를 좋아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선생님, 제가 부킹 해놨는데 골프 치러 가시죠? 그래서 저한테 골프채도 선물하고 골프로 저를 호덕여갖고 제 위세를 등해갖고 사나운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위세를 부려요. 조직에 많거든요. 옛날에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거의 없는데 옛날에 학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장이 가고 교장이 뭘 좋아하는가? 식물을 좋아하면 식물을 주고 술을 좋아하면 술을 사주면서 자기가 교장의 신임을 얻고 위세를 부리는 거를 이걸 말하면 양앙이라고 해요. 정말 조합장님 말씀이 맞대죠. 어떻게 말씀도 이런 게 있었는지. 인매, 예. 공적인 재물로 백성의 환심을 사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 제나라 강태공에 분봉했던 제나라가 저래갖고 망해요. 그래서 제나라를 강제전제 그래요. 제나라가요. 초반기에 강태공에 분봉한 나라잖아요. 강태공. 강씨의 나라였어요. 제나라가. 나중에 전씨한테 나라를 뺏겨요. 그래서 강태공의 후손들이 제후였던 때를 그런 제나라를 강제하고 후광기 들어서 전화라는 사람이 나라를 뺐거든요. 신하였는데 그 제나라를 전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적인 재물을 가지고 막 인심을 얻어서 임금을 쫓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제후가 돼요. 유해, 예, 명만과 본제의 마음을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유해. 외부와 단절이 심해서 정보가 차단된 우리 불행하게 된 대통령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위강. 여보세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뭐 위세를 과시해서 그 위세를 권력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저 권력을 공적인데 안 써요. 꼭 자기 편 챙기는 데 쓰더라고요. 제가 선배들을 보면서 정말 명심했던 게 내가 권력을 얻으면 저걸 바르게 써야 되겠다. 권한을 가지면 정말 바르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선배들이 참 많았어요. 훌륭한 선배들. 우리 포천이 땅이 좋아서 그런지 이 교직에도 훌륭한 선배들이 많거든요. 저한테 모범을 보였던. 그런데 어디가 안 있어요. 그런 사람. 마지막이 사방이라고 했어요. 예. 우리나라는 내가 미국 대통령하고 친해지고 갖고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종 있거든요. 내가 미국 대통령, 미국의 누구랑 친해 이런 사람들을
사방이라고 불러요. 예. 군주를 좌지우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방. 그래서 이제 나라가 정치가 잘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해당이 돼요, 여기에. 이 중에 하나에 한두 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들이 정치평론 쓰는 분들이 이제 나라가 어지러지면 꼭 이래요. 한미자에 보면 나라를 망치는 탈간이 있다던데 뭔데 지금 나라가 이렇다고 쓸 때 탈간이 많이 들먹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좀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자 대가를 훑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 대가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른 거 느껴지시죠? 노자 생각 다르고, 공자 생각 다르고, 맹자 생각 다르고, 선자 생각 다르고. 오늘 한 기자는 또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냉혹하고 냉철하고 감정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기자를 동양의 마키아벨리라고 말하는데 한 기자가 들었으면 엄청 쏟아질 거예요. 왜냐면 한 기자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 한 기자는 BC 몇 세기 사람이고 마키아벨리는 근대 사람인데 마키아벨리를 서양의 한 기자라고 해야죠. 그죠? 그렇죠? 농담으로 드려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듣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왜 말씀드리냐면 답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이렇게 철학 강의하면은 또 여기에 비춰갖고 자기를 반성해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난세를 헤쳐가는 방법도 다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다양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성찰하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 단서 같은 걸로 삼으셔야지 여기에 비쳤더니 나는 형편없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위인들에 대한 우리는 다 그냥 바로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한번 그런 단서로만 삼으셔야지 여기 비춰갖고 막 자비판하시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오늘 장소가 협소한데 오늘 또 2시간 동안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